네, 시사 따라잡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역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된 시간은 평소보다 더 적어서요. 네네, 오늘 빠르게 그 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얘기 간단히 좀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추미애 논란, 의료계 문제 좀 네,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기국회 지난주 딱 화요일에 시작이 됐죠? 지금 진행 네네. 중인데 4차 추경 또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방식이 공식화됐는데, 그런데 좀 이번에는 지난 1차 때와는 좀 다르게 여야 간의 이견은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네. 여당 내에서 신경전.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죠. 이재명, 이낙연의 어떤 대결로 보는 그런 시각도 좀 네. 있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보시면은 이 과거에는 이 진보는 보편, 음. 뭐 보수는 선별. 예. 이게 좀 명확한 이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여야 간에는 지도부들을 보면 다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예. 당정청 회의에서 지난 일요일에 당도 이낙연 이제 신임 당 대표 체제에서 선별을 주장했고 예. 정부는 워낙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보편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는 이제 이 당정에 힘을 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 국민을 주자는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봉합에 또 나선 입장이었어요.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SNS에 남긴 글이 문제였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젊은 부부가 결혼 반지를 팔아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예.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미안하다라는 글을 쓰면서 끝에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내 눈에는 뻔히 보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요게 야당 성향의 정치인이 써도 정권에 대한 직격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이재명 지사가 좀 이제 센 표현을 썼고 이게 뭐 바로 다음 날 그 일요일 날 오전부터 이제 언론에 인용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별 과정에서 어떤 좀 불공정함, 불평등함 이런 게 눈에 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다 메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국민에게 다 주면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불만이 그래도 나오죠. 나라 돈을 함부로 쓰느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불만이 가장 적고요. 뭐 70%를 끊던 50%를 끊던 90%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못 받은 쪽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별은 완벽하기가 어렵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은 남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득으로 끊지 않습니다. 매출로 끊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매출도 증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받은 업종을 일괄로 준다. 추석 전에 빠른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PC방, 노래방, 요식업 그냥 다 주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 가구당 전체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업종별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별이냐, 뭐 보편이냐, 맞춤형이냐 이 정답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어디가 발생할 수 있고 어디를 메우자.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는 올해 새로 창업한 사람들은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산이 떨어졌다는 입증이 어렵지 않은가. 작년 실적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배려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업종으로 보면 올해 창업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 커버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여권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권 일종의 신경전.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신동근 최고위원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이게 게임은 끝났는데 왜 자꾸 집착하시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 신동근 의원이 이낙연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의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건 아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낙연 당대표 체제의 지도부에 있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알겠습니다. 갈등이 좀 반복되는 건 안타까움이 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7조 규모잖아요. 선별해 7조, 예. 정말 어렵고 어렵게 선별해서 그래도 욕먹을 7조를 투입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어제 또 전문가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두 배로 해서 14조 원 규모로 해서 전 국민에게 줘도 이 재정이 7조 원이 투입이 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늘 수가 네네. 그러니까 더 늘지 않는다. 왜냐? GDP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참 사실은 안타까워요. 예. 1차 때에 준해서 이 10조 원 정도면 네. 전 국민에게 한 30만 원 내외, 조금 이제 평균으로 본다면 20만 원 내외. 그렇죠. 그렇다면 1차 때 우리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떠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사하게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주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힘든 건 힘든 거기 때문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은 또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예. 부분을 준하게 적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2차 지원금은 사실은 1차 지원금과 같은 개념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 그건 힘든 쪽에 이제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이제 업종에 대한 이제 경제 그 회생 입장에서의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기존으로 친다면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예. 이런 것이 이제 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 입장은 사실은 국민 지원은 이번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낙연 대표 취임 후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그 분위기가 워낙 훈훈해서 맞습니다. 좀 여야 협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복병이 등장한 게 이게 네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이 논란 이게 벌써 이제 몇 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 7, 8개월 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좀 조금 복잡해요. 뭐 무릎 수술이 어떻고 뭐 병간이 연차 휴관이 복잡합니다. 청탁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많은데 정말 간단히 큰 핵심만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틀 사이에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하게 이루어졌던 8개월 동안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2017년 군복무를 하던 아들이 그 미군 부대 카투사였었는데요. 예. 이 1차 병가를 받아 나와서 무릎 수술을 한 거는 사실이고 예. 2차 병가를 연장을 해서 실밥도 뽑고 집에서 뭐 왕진 소독을 했다 이런 건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미복귀했는데 휴가로 이거 편법 처리해 준 거 아니냐 이 논란이에요. 나중에 이제 휴가를 4일을 써서 이게 이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추미애 장관이 난감해진 게 예. 보좌관이 연락했죠 했는데 보좌관이 왜 개인 가정사에 연락을 하느냐? 근데 보좌관이 연락한 것으로 지금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확인이 됐고요. 예. 다만 이제 외압은 없었다. 민원 때문에 전화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보좌관 전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걸 보좌관이 이제 그 일을 좀 대행해줬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게 한 번에 거짓말이 지금 된 상황인데 그렇네요. 여기서 추가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당 그리고 국민의힘에 신원식 의원이 또 녹취를 하나 추가 공개했는데 이건 다른 건입니다. 어떤 의정부 부대에 배치된 이 아들 서 씨를 서울 용산 부대로 옮겨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나온 거예요. 누가요? 누가 저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그 보좌진? 추미애 장관 측에서. 예. 근데 추미애 장관 측인데 이 전직 대령 인사권자라고 이야기한 인물은 녹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 장관은 직접 거론하진 않아요. 예. 이 부대를 이동해달라. 서울 용산이 이제 카투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대죠. 아무래도 예.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아들은 서울 용산으로 가진 못했어요. 의정부에서 복무를 했고. 네. 그런데 이 대령의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가족을 불러서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 지금 이 서 씨의 아버지 추 장관의 두 분이죠. 예. 송모 교수와 그 할머니를 불러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청탁은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을 했다. 가족에게 이런 청탁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거절을 했고 오히려 이제 훈계를 했다라는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예. 이게 사실이면은 실패는 했지만 부대에 옮겨달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렇죠. 청탁이긴 하잖아요. 예. 청탁. 예. 그리고 또 다른 게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송 장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카투사 60명을 통역병으로 선발했다는 거예요. 아, 예. 여기 추 장관 아들이 좀 뽑힐 수 있는지 절차와 방식을 알아보는 문의 전화가 당시 민주당 대표실에서 국방부 장관실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건 무작위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공정하다. 그리고 이 아들은 추첨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아, 예. 실패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절차를 문의한 거냐. 이 여당 대표실에서 국방부 장관실까지 전화할 정도면 이것도 이제 통역병으로 좀 뽑아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데 그렇네요. 송 장관은 당시에 몰랐고 최근에 알았는데 윗선에서 그걸 이제 달랐다고 최근에 전해 들었다. 이 두 건이 지금 국민권익위가 예. 이해충돌 상황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복귀 문제는 별개로 부대에 옮기는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의 통역병으로 또 뽑힐 수 있는지의 문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야당은 이 추 장관의 이제 이 아들이 아니라 딸 문제, 프랑스의 비자를 좀 이제 얻어달라는 이야기를 이것도 청탁성 외교부에 했다. 사실 외국에 뭐 유학 가거나 여행 갈 때 비자는 우리가 그 나라의 대사관에 신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교부에 이걸 문의했다면 또 공조직을 이게 사적으로 이용한 게 되는 거잖아요. 또 딸의 유학 비자 건까지 또 이렇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우르르 터지면서 예. 장관이 상당히 좀 곤혹한 상황에 처했고요. 어쨌든 이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 하셔가지고 이거 좀 하루라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여론은 정리가. 두 개입니다. 이게 엄마 찬스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 그렇죠. 엄마 찬스 아니냐. 중심으로 있는 거고요. 예. 또 여당에서는 아니 이게 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당시 여당 대표가 정말 이걸 청탁을 했다면 이게 안 이루어졌을까? 그렇죠. 적어도 통역병이나 부대 이전이나 뭐 비자 취득이나 이런 게 쉽게 되지 않았을까? 다 실패했는데 단순 문의일 수 있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전공의들의 문제. 이 전공의가 지금 일단은 복귀를 한 거죠, 현장. 복귀를 했는데 다수했고 안한 학교 대학병원도 있는데요. 안한 학교도 있고 투표도 하고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전공의는 일단 뭐 그렇게 됐고 지금 의대생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국가시험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시한 그 대학생들이 16%인가요? 그거밖에 안 된다면서요? 13%요. 14%. 오늘부터 실기시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됐고. 응시한 사람들은 11월 20일까지 시험을 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제 이 자격시험은 다 치고 의사가 된 선배들이죠. 전공의들이 자 우리 의대생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행동을 하다가 자격시험을 못 치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이 의대생들의 시험을 구제해달라. 2주 안에 정부가 구제책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장영투쟁하겠다. 근데 지금 정부는 지금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입장이?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그냥 된다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칠 당사자는 전공의가 아니고 의대생들이잖아요. 의대협에서는 응시 거부를 결의를 하고 있어요. 시험 칠 학생들이 시험을 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뭐 오늘 나온 이 여러 보도 중에 국시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 기회는 줄 수 있다. 지금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가 예정된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치고 추가 응시를 정부가 허락해서 받아준다면 11월 말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의대생들이 응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먼저. 그렇죠. 이 시험 칠 학생들이 시험을 치겠습니다. 저희가 타이밍을 좀 놓쳐서 1년의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 이건 좀 안타까우니 저희도 학업 현장으로 돌아갈 테니 선처해 주십시오 해야 나라가 검토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정말 뭐 조건을 좀 달아서라도 뭐 반송문을 쓰라든가 뭐 이런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립의대 학장들이
예. 학생들은 학업 현장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문을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의대생의 태도가 첫 번째예요. 아, 그렇군요. 응시를 결의해야죠. 응시 거부가 아니라. 일단 정부 입장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예, 네, 시험 네. 받아주겠다. 저는 예. 구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돼야죠. 예, 지금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국민청원은 예. 또 이거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형평성의 다른 문제. 고시생들은 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국민청원 50만 명 나왔거든요. 아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 대생들이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예,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로 보여지네요. 아,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평론가님?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태풍에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데 예, 예. 이 집단 간의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